안 되면 팔면 되죠. 안 되면 팔면 되지 뭐 그게 걱정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야, 상가 하나 낙찰받아서 월세나 따박따박 받으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들 아무래도 연말이고 사람들 만나게 되면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김 부장 이야기,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제목 맞죠? 그 드라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김 부장님이 또 상가 하나 분양 잘못 받아 가지고 가족 스트레스 많이 받게 만들고 본인도 막 턱수염도 기르고 생활이 다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경매로 이걸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경매는 아무래도 싸게 낙찰을 받으면 기회가 열린다고 얘기를 했고, 월세도 따박따박 받으면서 '내가 하는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낙찰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오늘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불안한 시대죠,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신문이나 뉴스 보면 계속 "내가 하는 직업이 없어진다." 뭐다. 그리고 "정년퇴임이 언제로 앞당겨지고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가라 그런다." 그리고 "100세 시대까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계속 온전히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도 좀 있는 것 같고, 현금 흐름에 대한 갈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장에서 버는 금액이 있고 월급이라는 거 이외에 2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는데, 3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는데, 100만 원만 더 벌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가를 낙찰받아서 월세나 따박따박 받자." 이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는 가볍게 선택하면 안 되는 투자예요. 뭐 이후에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가는 쉬워 보입니다. 왜 쉬워 보일까요? 아파트보다 싸 보이고 월세 숫자가 바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월세가 통장에 따박따박 꽂힙니다. 6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그 금액이 계속 내 통장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리고 또 으스대는 것도 있죠. 상가 내가 건물주예요. 그리고 카페에서 누군가가 임차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요. 그럼 내가 가서 커피를 사 주면서 "요즘 장사 잘 되시죠?" 김 부장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에게 좀 있어 보이는 상가 건물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 월세, 내가 받는 월세는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요? 바로 세입자, 누군가가 장사를 해서 나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다 내가 온전히 메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요거예요. 공실입니다, 공실. 비워진 공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공실. 이게 정말 무서운 단어가 될 수가 있는데, 공실은 상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3 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6 개월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들어갔다가 1 년, 2 년이 되는 경우도 많고, 3 년, 4 년, 뭐 3 년, 4 년이 뭐예요? 5 년, 10년 뭐 이렇게까지 상가가 비어져 있는 공실도 정말 많죠. 그리고 다 그런 물건들이 또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요즘 있기 때문에, '공실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내가 분명히 리스크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실이 되면 생기는 일, 월세는 당연히 빵원이죠. 그 비용은 계속 나가요. 월세가 빵원이면 내야 되는 내가 돈들이 있죠. 이자를 내야 되고 이 상가에 대한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상가는 관리비 많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나 뭐 공동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거용에서 나오는 물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리비가 나와요. 상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다 전액 현금으로 낙찰받은 게 아니겠죠. 그럼 어느 정도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고 이거에 대한 이자 누가 내야 돼요? 다 내가 내야 돼요. 공실이 생기면 다 누가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내야 되는 게 바로 그 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가는 월세가 끊기는 순간 돈을 잡아먹는 자산이 됩니다. 2-30만 원 더 벌려고 했던 투자가 50만 원 깎아먹을 수가 있고요. 그 50만 원 깎아먹는 게 3 년, 4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라고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실에 대한 위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상가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시장에 누가 요즘 오프라인에서 상가 내고 장사를 하려고 해요.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예요. 아파트 임차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파트는 '내가 들어와서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가 임차인들은 자기가 인생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임차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질 자체가. 장사가 안 돼.
자, 어찌 됐건 세입자를 맞췄어요. 어찌 됐건 임차인을 맞췄는데 만약에 이곳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월세를 내지 못할 겁니다. 연체가 계속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관리비, 미납이 될 거고, 그리고 뭐가 많이 연체가 되겠죠. 그러면 폐업이 되는 거고, 폐업이 됐다? 그러면 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월세를 받네, 못 받네, 그리고 원상에 대한 복구를 하네, 마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시작이 되는 거고, 분쟁이 시작되면 이제 이 스트레스는 온전히 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것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막 또 그 상가를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또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이거 관리비가 계속 미납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집주인이 어찌 됐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어떻게 돈을 내냐고요. 저도 똑같이 직장 다니고 월급 받고 그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 관가하시고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일도 망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면 팔면 되죠. 안 되면 팔면 되지 뭐 그렇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 상가 시장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데 누가 그걸 사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안 되면 팔면 된다.'라는 이 공식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에서는. 지금은 거래가 줄고 있고 경매 물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상가 경매 물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의 2 배, 3배 늘어날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게 이 상가 경매입니다.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좋은 물건의 상가들은 이미 장사가 잘 되어져 있어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좋은 물건들이 아니에요,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임차인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 경매로 나올 일이 없겠죠.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공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 경매, 일반 아파트 경매보다는 조금 더 집요하게 조사하셔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도 썼지만, 가족이 만약에 부동산 경매를 한다, 그리고 상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말을 저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상가는 노후 대비 상품이 아니에요. 쥐덫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 발목을 잡는 쥐덫처럼 계속 내 발을 잡고 안 놔주는 어떤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하게 되면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넘길 수는 있지만, 좋은 일이 있다가도 웃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상가를 지나가다도 갑자기 문득 공실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내가 왜 그 투자를 했을까?' 계속 후회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도 미치기 때문에,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정말 제 가족이 하면 말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상가를 한다면 수익률보다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먼저 봐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체력이라는 게 내가 오래 달리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경험을 좀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 좀 버틸 수 있는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가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추천을 못 할 것 같아요, 가족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월세를 따박따박 받기를 원한다면 리스크도 따박따박 감당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하겠습니다.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만약에 내 친구나 가족이 "상가 경매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면 "야, 하지 말고 일반 아파트, 일반 주거용 물건부터 먼저 해 보고 상가를 해."라고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이게 뭐 솔직한 제 마음이고, 또 상가 투자로 돈 버시는 분들도 더러 가다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확률에 대한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관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상가 투자는 아직은 좀 위험한 것으로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족한테는 추천해 줄 수 없는 투자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 잘 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